자,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뭐 미성년자도 있겠고 뭐 성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하로 소득을 벌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40 인스트럭션 2023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과세연도 2023년도에 인스트럭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드래프트반 초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안이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8페이지까지 봤고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트 2라고 나와 있죠. 이제 뭐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 미성년자거나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얼마만큼의 소득 기준이 되어 있는가, 얼마 이하로 벌어야 되고 얼마 이상이 되면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쭉 읽어보면 이제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If your parent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부모가 당신을 부양가족으로 취급하게 된다. Use this chart to see if you must file return.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오. 그래서 unearned income 기준, earned income 기준 나와 있죠. unearned income은 일을 하지 않고 번 소득,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번 소득, 불로소득이라고 우리말로 하죠. 이번 차트에서 unearned income,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번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뭐 이자, 배당, 뭐 캐피탈 게인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있죠.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근로를 해서 일을 해서 번 소득 기준을 했을 때 부양가족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19세부터 64세까지의 청장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장년층 기준으로 다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혼인 이제 부양가족, 결혼을 한 성인이 된 부양가족, 이렇게 기준들이 점차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디펜던트가 결혼을 했냐, 결혼을 하지 않았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냐, 19세부터 64세까지 장년이냐, 65세 이상 노년에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부양가족이면 보통 미성년자를 의미하겠죠. 미성년자일 때 earned income이 만약에 1250불 이상이다. 자, 불로소득, 이자, 증권, 뭐 배당, 캐피탈 게인, 주식 관련된 소득 이런 걸로 일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번 소득 같은 거 이런 게 1250불 이상이면, 그렇죠? 이상이면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뭐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죠. You must file a return. 만약에 불로소득이 1250불 이상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걸 한 단어로 본다면 키디 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arned income, 근로를 해서 번 소득이 13,850달러 이상이면은 기본 공제 SD를 넘어가기 때문에 홀로 단독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라.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1250으로 키디텍스 구간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13,450 플러스 400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겠죠. 65세 이상은 밑에고 기본적으로 400불 이상 플러스 13,450에서 13,850 SD 13,450에 기본적으로 버는 400 이상부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나타내는 13,85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0불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13,450불 더해지 13,850이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400불은 정확하게 셀프 인플레먼트 자영업자들의 소득 400불 이상일 때 세금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자영업자의 소득 이 400을 정확히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13,450까지 더해지면은 13,850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스탠다드 디덕션 이상일 때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자영업자는 400불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나타낸 겁니다. 불로소득은 1250불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예스에다 체크를 할 텐데 65세가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시각 장애인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불로소득이 3,100 그리고 어른드 인컴이 이제 표준공제가 15,700 이 기준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시각 장애까지 더해진다면 4,950, 17,550까지 그 기준선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부양가족이 있다. 결혼하고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 65세 이하냐, 65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어언드 인컴 그리고 언드 인컴 기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양가족 기준을 볼 때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 그리고 결혼을 한 부양가족 그리고 65세가 이하냐 넘냐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기준, 근로소득에 대한 기준 이런 식으로 쭉 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400불은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이고 밑에 있는 5불, 5달러는 5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MFS로 신고했을 때 신고했을 때 스파우즈가 만약에 5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템아이즈로 아이디로 신고를 하라 그런 규정에 따라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도 담겨 있네요.